7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니 매일이 비슷비슷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간단히 아침을 먹고 집안일을 하고 점심 무렵이면 동네 노인정으로 향하는 것이 하루의 전부였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도시로 떠났고 남편은 10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냐고 묻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노인정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웃다 보면 하루가 금방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평온하고 조용한 일상이었습니다. 노인정은 작은 마을의 중심부에 있었습니다. 낡은 건물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오후 2시쯤 되면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고 간단한 체조를 하거나 화투를 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끔은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노래 교실을 열어주기도 했고 무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 평범한 일상 속에서 나는 큰 파동 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들은 모두 시간이 덮어주었고 이제는 조용히 나이 들어가는 것만이 남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노인정에 갔습니다.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고 평소처럼 인사를 나눴습니다. 김 여사는 손자 자랑을 늘어놓고 있었고 박 할머니는 무릎이 아프다며 투덜거리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이야기에 빠져 있을 때 노인정 관리인이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오늘 새로운 분이 오신다고 최근에 이 동네로 이사 오셨다고 모두 잘 대해드리라고 말입니다. 나는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로 오는 사람이야 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부터였습니다. 묘하게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한 것은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마치 무언가 중요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 아니 예감이라기보다는 본능적인 경고 같은 것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왜 이러나 싶어서 물을 한 모금 마셨지만 진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잡담을 이어가고 있었지만 나만 혼자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만으로도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무엇이 두려운지도 모르면서 말입니다. 관리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환영한다는 말, 편하게 지내시라는 말. 그리고 그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침착한 목소리. 30년이 지났지만 절대 잊을 수 없는 그 목소리였습니다. 내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이럴 수가 없다고, 이건 꿈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현실이었습니다. 30년 전 내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졌다고 믿었던 그 사람이 지금 이 노인정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시야에 들어온 것은 깊은 주름이 새겨진 얼굴이었습니다. 한때 까맣고 풍성했던 머리카락은 이제 새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등은 약간 굽어 있었고 걸음걸이도 예전처럼 당당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깊고 진한 그 눈빛. 한 번 보면 절대 잊을 수 없는 눈.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무색하게 나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내가 25에 결혼해서 30에 헤어진 내 인생 첫 번째 남편이었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도 텔레비전 소리도 시계 초침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사람과 나 단둘만이 존재하는 것 같은 착각에 빠졌습니다. 시간이 되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전 그날, 차갑게 헤어지던 그날로. 서로에게 상처만 남기고 등을 돌렸던 그날로. 너무나 미워했고 너무나 원망했고 너무나 후회했던 그 시간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 사람도 나를 봤습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에서 모든 색이 빠져나갔습니다. 입이 살짝 벌어졌고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가 떨렸습니다. 그도 알아본 것입니다. 30년이 지났어도 얼굴이 주름투성이가 되었어도 서로를 알아보는 데에는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깊었던 인연이었습니다. 그만큼 아팠던 상처였습니다. 그 사람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내 이름을 부르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상함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왜 두 사람이 저렇게 서로를 쳐다보고 있는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는지 궁금해하며 수군거렸습니다. 관리인이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분위기를 풀려고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공기는 이미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노인정 전체를 짓눌렀습니다.
나는 가까스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더 이상 그를 볼 수 없었습니다. 볼 수도 볼 용기도 없었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미친 듯이 뛰었고 손은 땀으로 축축했습니다. 그 사람은 천천히 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하필이면 내가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고개를 돌려도 시야 끝에 그의 모습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당장 일어나서 밖으로 뛰쳐나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의자에 앉아 떨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잊고 살았다고 이미 다 지난 일이라고 스스로를 속여왔지만 그것은 거짓이었습니다. 하나도 잊지 못했습니다. 단 하루도 그를 완전히 지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분노, 슬픔, 그리움, 후회. 이름 붙일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내 가슴을 찢어놓고 있었습니다. 노인정 안은 묘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평소라면 시끌벅적했을 시간이었지만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나와 그 사람 사이에 흐르는 기묘한 공기를 느낀 것입니다. 김 여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괜찮냐고 얼굴이 안 좋아 보인다고 물었습니다.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렸고 그것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김 여사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나를 보다가 천천히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 사람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옆에 앉은 할아버지가 말을 걸었지만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선은 계속 내 쪽으로 향했고 그것을 애써 감추려 하지만 감춰지지 않았습니다. 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보지 않으려 해도 자꾸만 그쪽으로 시선이 갔습니다. 마치 자석처럼 서로가 서로를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증오와 그리움이 뒤섞인 이상한 감정. 밀어내고 싶으면서도 다가가고 싶은 모순된 마음. 30년 만에 다시 느끼는 이 감정이 너무나 낯설었고 동시에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었습니다. 노인정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박 할머니가 대놓고 물었습니다. 두 분이 아는 사이냐고, 왜 서로를 그렇게 쳐다보느냐고, 혹시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캐물었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라고, 처음 보는 사람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내 표정이 나를 배신했습니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도 비슷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라고 착각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수상해 보였습니다. 노인정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있다는 눈빛이었습니다.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의 찬 표정들이었습니다. 소문이 퍼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이 작은 동네에서, 이 작은 노인정에서 비밀을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관리인이 어색한 분위기를 깨려고 했습니다. 다 같이 체조를 하자고, 오늘은 건강 강좌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다리가 마비된 것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의자에 앉은 채로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둘만이 시간이 멈춘 것처럼, 세상에서 분리된 것처럼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다시 그때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서로를 사랑했지만 상처만 주고받았던, 함께 있으면서도 외로웠던, 그 고통스러웠던 시절로 말입니다. 다음 날부터 노인정은 난리가 났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이 모두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보고 얼어붙었다는 이야기, 분명히 아는 사이인 것 같다는 추측, 혹시 옛날 연인이었던 게 아니냐는 소문까지. 이야기는 점점 부풀려졌고 사실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젊었을 때 불륜 관계였다고 말했고, 어떤 사람은 재산 다툼으로 원수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황당한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나는 노인정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을 마주치고 싶지 않았고 사람들의 시선을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지 않으면 더 수상하게 보일 것 같았습니다. 소문은 더 커질 것이고 진실은 더 왜곡될 것이었습니다. 결국 억지로 몸을 일으켜 노인정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모든 시선이 나에게 쏠렸습니다.
대놓고 쳐다보는 사람도 있었고 힐끔힐끔 훔쳐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이라는 말, 어제 그 일이라는 말, 궁금하다는 말들이 귓가를 스쳤습니다. 그 사람도 와 있었습니다.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분위기가 편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역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눈이 다시 마주쳤습니다. 이번에는 어제처럼 오래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재빨리 시선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에도 무언가가 오갔습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공기를 타고 전달되었습니다. 미안함, 원망, 그리움, 분노. 모든 것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김 여사가 다가왔습니다. 대놓고 물었습니다. 정말 모르는 사람이 맞냐고. 얼굴 표정을 보면 절대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다그쳤습니다. 나는 화를 냈습니다. 왜 자꾸 그런 걸 묻느냐고. 정말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만 좀 귀찮게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 여사는 놀란 표정을 지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내가 화를 내는 것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온화하고 조용한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돌변한 것에 모두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역효과였습니다. 사람들은 더욱 확신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다고. 저렇게 과민 반응을 보이는 것은 찔리는 게 있기 때문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소문은 더 빠르게 퍼졌고 이야기는 더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살인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사기 사건의 공범이었다고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었지만 사람들은 믿고 싶어 했습니다. 평범한 일상보다는 자극적인 이야기가 더 재미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둘은 그 소문의 한가운데에 갇혀 빠져나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30년 전의 기억이 홍수처럼 밀려왔습니다. 25살 나는 가난한 집안의 딸이었고 그는 더 가난한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중매로 만났고 서로를 잘 알지 못한 채 결혼했습니다. 사랑보다는 생존이 우선이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때는 그게 당연했습니다. 결혼하면 행복해질 거라고, 함께라면 가난을 이겨낼 수 있다고 순진하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가난은 사랑을 갉아먹었고 우리는 서서히 무너져 갔습니다. 그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날품팔이로 하루하루를 겨우 버텼지만 수입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나는 남의 집 식모살이를 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돌아왔고 집에서는 그와 마주칠 시간조차 거의 없었습니다. 대화는 사라졌고 웃음도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피로와 좌절뿐이었습니다. 그는 점점 폭력적으로 변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돌아와서는 화풀이를 했습니다. 내 탓이라고, 내가 더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 이렇게 가난하다고 소리쳤습니다. 나도 지쳐갔습니다. 왜 자기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느냐고, 왜 술만 마시고 나한테 화를 내느냐고 맞섰습니다. 싸움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습니다. 이웃들이 우리 부부싸움 소리를 듣고 말리러 올 정도였습니다. 결혼 3년 차 우리에게는 더 이상 사랑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증오와 원망만이 가득했습니다. 서로를 보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습니다. 함께 있으면 숨이 막혔고 매 순간이 지옥 같았습니다. 결국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그도 동의했습니다. 아무 미련도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는 아무 말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고 등을 돌렸습니다.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5년이라는 결혼 생활이 그렇게 허무하게 끝났습니다. 나는 다시는 그를 보지 않겠다고, 평생 잊고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30년 동안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가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사는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잊지는 못했습니다. 가끔 꿈에서 그가 나타났습니다. 젊은 시절의 모습으로 웃으며 내 이름을 부르는 꿈. 그럴 때마다 깨어나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그때 더 참지 못했을까? 왜 서로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을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만약 조금만 더 인내했다면, 조금만 더 노력했다면 우리는 달라질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며 수없이 많은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30년 만에 그를 다시 만났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너무 늙었고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고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노인정에 오면 항상 내가 보이는 곳에 앉았습니다. 차를 마실 때도, 체조를 할 때도, 텔레비전을 볼 때도 은근슬쩍 내 근처에 있었습니다. 말은 걸지 않았습니다. 시선도 직접적으로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의도적이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자주 너무 가까이 있었습니다. 나는 불편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왜 이러는 건지 무엇을 원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를 피하려 했습니다. 자리를 옮겼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도 자리를 옮겼습니다. 화장실에 갔다 오면 그가 내 옆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 나가서 산책을 하면 그도 따라 나왔습니다. 스토킹 같았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감정도 들었습니다. 미움만은 아니었습니다. 뭔가 복잡하고 정의할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왜 나를 피하지 않는 걸까? 30년 만에 만났는데 서로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는 게 편하지 않을까?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노인정 사람들도 눈치를 챘습니다. 저 할아버지가 저 할머니를 따라다닌다고 분명히 뭔가 있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소문은 더욱 커졌습니다. 옛날 연인이었다는 이야기, 불륜 관계였다는 이야기, 재산 다툼이 있었다는 이야기. 온갖 추측들이 난무했습니다. 나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또 내 옆에 앉으려 할 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노인정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따라 나오는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돌아서서 소리쳤습니다. 왜 이러느냐고, 왜 자꾸 내 주변을 맴도느냐고, 30년 전에 끝난 사이가 아니냐고 목청껏 외쳤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나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말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 눈을 볼 수 없어서 다시 돌아섰습니다.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왜인지 모르게 울었습니다. 화가 나서인지 슬퍼서인지 그리워서인지 알 수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도 노인정에 갔습니다. 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멀찍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내 쪽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어제 내가 소리를 질렀기 때문일 것입니다. 나는 안도했습니다. 동시에 묘하게 허전했습니다. 이상한 감정이었습니다. 그가 가까이 있으면 불편한데 멀리 있으니 또 이상하게 신경이 쓰였습니다. 자꾸 그쪽을 힐끔거리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는지, 괜찮은지, 혼자 외로워 보이지는 않는지,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미워했고 잊고 싶었는데 마음은 자꾸 그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그날은 노인정에서 봉사활동 준비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동네 독거노인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는 일이었습니다. 나도 참여했고 그 사람도 참여했습니다. 여전히 서로 거리를 두고 있었지만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하다 보니 자꾸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마다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느꼈는지 우리 둘이 가까워지면 슬금슬금 피했습니다. 마치 폭탄이라도 터질 것처럼 조심스러워했습니다. 도시락 포장이 한창일 때였습니다. 이 동네에서 성격이 괴팍하기로 유명한 최 씨 할아버지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평소에도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기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특히 여자들에게는 더 심했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남자라는 이유로 무례하게 굴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 씨가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반말로 명령조로 이것저것 하라고 했습니다. 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내 어깨를 툭 치며 빨리 하지 않느냐고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누군가 최 씨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 사람이었습니다. 30년 전 내 남편이었던 그 사람이 최 씨를 가로막고 섰습니다.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분에게 그러지 말라고,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최 씨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이 뭔데 참견하느냐고 늙은이가 건방지다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더 단호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노인정 안이 술렁였습니다. 모두가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최 씨는 화가 났지만 그 사람의 기세에 눌렸는지 더 이상 대들지 못했습니다. 결국 투덜거리며 나가버렸습니다. 노인정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 사람은 나를 보지도 않고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조용히 일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30년 전 그가 나를 지켜주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가난했지만 화를 냈지만 그래도 누군가 나를 함부로 대하면 막아서던 그 모습이 기억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의리가 있다고 멋있다고 저런 사람이 진짜 어른이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나와 그의 관계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옛날 부부 사이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저렇게 지켜주는 게 아닐까 하는 추측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나쁜 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낭만적인 이야기처럼 퍼져나갔습니다. 30년 만에 재회한 옛 연인이라는 이야기. 아직도 서로를 생각하고 있다는 이야기. 나는 그 소문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부인할 힘도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계속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재생되었습니다. 그가 나를 막아서던 모습. 단호하게 최 씨에게 맞서던 모습. 나를 지키려던 그 눈빛. 30년이 지났지만 변하지 않은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화도 아니었고 서운함도 아니었고 그리움도 아니었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었습니다. 복잡하고 뒤엉키고 정리되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나를 지켜줬을까? 30년 만에 만났는데 이미 남이 된 사이인데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과거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좋았던 순간들도 나빴던 순간들도 모두 떠올랐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어색함, 결혼식 날의 긴장감, 신혼 초의 달콤함, 그리고 점점 무너져 가던 시간들, 싸우고 울고 증오하던 날들, 헤어지던 그 마지막 날, 모든 것이 생생했습니다. 지워졌다고 생각했는데 묻혔다고 믿었는데 하나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잠들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만나면서 모든 기억이 깨어났습니다. 다음 날 노인정에 갔습니다. 그도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서 무언가를 읽었습니다. 미안함, 후회, 그리고 말하고 싶은 무언가. 나도 같은 감정이었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았습니다. 쌓인 게 너무 많았습니다. 30년 동안 참았던 모든 것들이 터져 나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먼저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밥을 먹으러 자리를 떴습니다. 나도 일어나려는데 그가 다가왔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내 앞에 섰습니다.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혹시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둘이서만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나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마음이 기울어 있었습니다. 나도 그와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30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우리는 노인정을 나왔습니다. 근처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숨길 필요도 피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30년 동안 하지 못했던 30년 동안 참았던 그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저 조용히 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얼마나 미숙했는지, 얼마나 무능했는지, 얼마나 겁이 많았는지 고백했습니다.
그때는 너무 어렸다고 삶이 너무 버거웠다고 도망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가난이 두려웠고 미래가 보이지 않았고 그래서 나에게 화풀이를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느낄 때마다 나를 공격함으로써 자존심을 지키려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비겁한 행동이었는지 얼마나 나를 아프게 했는지 이제야 안다고 말했습니다. 헤어진 후 그는 방황했다고 합니다. 술에 빠졌고 일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몇 년을 허송세월로 보냈다고 했습니다. 나를 잃고 나서야 내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달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고 다시는 만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접었고 다른 사람을 만났고 재혼했다고 합니다. 새 아내와 살면서 평범한 삶을 살았고 자식도 키웠고 할아버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평생 나를 잊은 적이 없었다고 항상 마음 한구석에 죄책감과 후회를 안고 살았다고 고백했습니다. 몇 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병으로 오래 고생하다가 결국 갔다고 했습니다. 혼자 남았고 자식들은 모두 멀리 있었고 외로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동네로 이사를 왔는데 노인정에서 나를 만난 것이라고 했습니다. 처음 봤을 때 충격이었다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동시에 기적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고 하늘이 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하지 않았다고 가까이 있으려 했다고 용기를 내서 말을 걸고 싶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30년 전 못했던 사과를 지금이라도 하고 싶었다고. 나를 힘들게 했던 모든 순간들에 대해 용서를 구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시작하자는 말은 아니라고 나에게 부담을 주려는 것도 아니라고 그저 마음속에 담아뒀던 말을 하고 싶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말을 했으니 후회 없이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들어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늙고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30년 전 그 젊은 남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나도 울었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30년 동안 억눌렀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나도 할 말이 있었습니다. 나도 미안했다고, 나도 미숙했다고, 나도 그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가난이 우리를 망쳤지만 결국 우리가 서로를 놓아버린 것이라고 조금만 더 참았다면, 조금만 더 노력했다면 달라질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평생 후회하며 살았다고 재혼했지만 항상 그가 생각났다고 이제야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쌓인 모든 것들을 쏟아내며 울었습니다. 해가 저물도록 그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다시 연인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럴 수도 그래서도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각자의 삶을 살아왔고 각자의 가족이 있었고 각자의 추억이 있었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었고 우리는 너무 많이 변했습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서로를 피하지 않아도 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마주쳐도 불편하지 않았고 이야기를 나눠도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30년 동안 짊어졌던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가벼웠습니다. 노인정에서 만나면 가볍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가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 이야기도 했지만 주로 현재 이야기를 했습니다. 손주 자랑도 하고 건강 이야기도 하고 요즘 보는 드라마 이야기도 했습니다. 평범한 노인들의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우리에게는 특별했습니다. 30년 전에는 할 수 없었던 대화였으니까요. 그때는 너무 아팠고 너무 화가 났고 서로를 이해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많은 것을 배웠고 많은 것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인정 사람들도 우리를 다르게 봤습니다. 처음에는 수군거렸지만 이제는 좋은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아름다운 재회라고 인생은 이런 거라고 늙어서도 화해할 수 있다는 게 멋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를 부러워했습니다. 자신들도 과거에 헤어진 사람과 화해하고 싶다고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무 늦은 것은 없다고 후회하지 말고 용기를 내라고 인생은 짧다고 조언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었다는 것이 신기했고 뿌듯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말했습니다. 이 동네로 이사 온 것이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다고 나를 다시 만날 수 있어서 행운이라고 이제는 평온하게 죽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나도 그랬습니다.
30년 동안 마음속에 담아뒀던 돌덩이가 사라진 것 같다고 이제야 진짜로 자유로워진 기분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웃었습니다. 주름진 얼굴로 빠진 이로 하지만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과거의 아픔도 현재의 평화도 미래에 대한 수용도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노인정 앞 공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그 벤치에 앉아 꽃을 바라봤습니다. 말없이 앉아 있어도 편안했습니다. 그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30년 전에는 함께 있어도 외로웠는데 이제는 함께 있으면 따뜻했습니다. 인생은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사랑했지만 함께할 수 없었고 늙어서는 사랑하지 않지만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평생 미뤄뒀던 마음의 숙제를 풀었고 이제는 가벼워진 마음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았습니다. 진짜 화해는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롭게 끝내는 것이라는 것을. 서로를 용서하고 자신을 용서하고 과거를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것을. 그렇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졌습니다.